하긴 했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동대문구 2편이에요. 이 위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이제 중심부에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곳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대문구에 대한 생활권은 굉장히 좀 노후되고 낙후되고 좀 비선호 시설들이 좀 남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그랬었는데,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 정비 사업들을 거치면서 핵심 주거단지로 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달에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처럼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이제 서울에 편입을 했던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 밀집도도 되게 높다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볼 때 이 청량리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죠. 그래서 청량리 쪽 재개발과 그리고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랑구에 근접해 있는 이 천변, 중랑천 일대로 해가지고 요쪽 동쪽 라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있어서 핵심 축은 아니긴 하겠지만 주거단지로 변하고 있는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에 방송했던 게 이렇게 중심부, 실제 이제 종로구랑 가까웠던 이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중랑천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서쪽에 있는 생활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문과 휘경 이제 붙어 있는 이 일대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이제 이문, 휘경, 뉴타운이 이제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곳이 입주를 했고 많은 곳이 지금 분양을 해서 뚝딱뚝딱 공사를 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전농 답심리 뉴타운과 함께 이쪽 생활권들이 조금 이제 메인이긴 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보지 않았던 지역에 굉장히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이제 주거단지로서 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일단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성북구 장인뉴타운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좀 비교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번에 제가 이제 비록 동대문 쪽을 이제 보고 있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같이 비교하셔서 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이쪽 천변 라인으로는 이제 도시개발 기본계획 2040에서 보면은 항상 이제 천변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좀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시고, 또 이제 1호선과 이 경의선, 지금 이제 지상철로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좀 주거 환경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동부간선도로까지 해서 모두 다 지하화되는 이런 계획들을 좀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테마로 좀 놓고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도움되실 내용들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까지도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 장안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5호선 장안평역이 있고, 지난달에는 이렇게 이 답심리 쪽을 설명했는데, 생활권이 좀 연결되면서 조금 이제 비슷한 성격을 좀 띠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장안동 일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된 중고차 매매 시장이라든지 수리시설 관련된 이 업체들 좀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요 아래는 이제 성동구,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중랑구에 좀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들이 조금 이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일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아쉬운 생활권이긴 해요. 아무래도 요 일대들이 다 지하철에서 조금 이제 사각지대로 좀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뉴타운으로 개발된 곳들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 일대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조금 없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이 장안평역 아래쪽에 지난번에 이제 성동구 쪽 임당을 드릴 때 여기 있는 데가, 물론 이쪽은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물재생센터가 엄청나게 크게 규모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서울시보다도 좀 더 큰 규모거든요. 여기를 이제 공원화하는 이런 계획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완성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성동구에 연결되는 이런 생활권으로 장안동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장안평 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링크가 조금 안 먹어서 하나하나 눌렀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5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이 생활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중랑천 요 일대 바로 좌측에 좀 붙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가 특색이 이런 대단지들 말고는 다 작은 소규모 아파트, 1, 200세대도 안 되는 이런 아파트도 되게 많고,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이런 단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조금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대문구에는 원래 되게 노후된 이런 지역이 됐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었던 곳이다 보니까 빠지는 것이 새로 이제 개발되는 곳은 이제 학교가 좀 잘 없고 학원가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일대로는 유일하게 동대문구에서 학원가가 모여있는 곳으로 생활권들이 이 일대로만큼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대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 생활권과 남쪽 생활권이 조금 나눠지긴 합니다. 일단 대장단지는 이 위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레미안 2차랑 1스테이트 여기가 굉장히 큰 규모로 다 1780세대 여기 같은 경우도 거의 1000세대 되나? 그 정도 가면 될 텐데 그리고 여기 장안동 연립 재건축을 해가지고 더 퍼스트 대시양 신축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신규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장평 초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정말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학군지에 대한 선호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좀 찾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연결되는 생활권이긴 하지만 이 현대홈타운 1차 아파트가 세대수는 가장 커요. 2000세대가 넘는 이런 대규모로 길게 좀 놓여져 있는데 살짝 북쪽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여기 일대가 일반 상업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텔, 유흥, 또 이제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장평 쪽, 요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안평 쪽 조금 이제 학군지도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장안평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이제 성동구 쪽 라인이긴 한데 실제 비슷한 관련된 이 시설들이 이쪽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다녀보시다 보면은 뭐 수리 관련된 이런 시설들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그 10월에 한번 드렸던 곳에 이쪽들도 다시니 두산 위브 요 어디인가에도 자동차 관련된 큰 시설들이 이제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대 장안동 이 일반 상업지 부분이나 여기나 이제 오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오피스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장인들도 제법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유흥가 술 먹고 직장인분들 이제 뒤풀이하고 회식하는 이런 쪽 라인들이 좀 많이 있는 생활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지하철이 조금 이제 5호선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올라갈수록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쪽은 다 지하철 사각지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면목선이 청량리로 좀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세 번 정도는 가면은 청량리로 좀 연결이 되는데 면목선이 일단은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노선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핵심 교통 라인인 청량리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랑구 쪽부터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이런 구간인데 확정이 좀 안 됐어요. 아무래도 경전철 사업들이 확정돼서 생각보다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도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좀 확정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분위기가 조금 더 이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으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 퍼스 대시장이 이제 입주 한 3년차 정도 됐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주변에 이제 신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좀 좋은 모습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이런 생활권들이 쪼개져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집돼서 이제 진행되는 곳은 잘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개발이 된 곳이 여기고 원래는 이제 연립주택이었었는데 여기가 또 공원이 있거든요. 단지에서 이제 기부 체납을 해서 이 조합에서 집에 기부 제한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해서 굉장히 좀 좋아진 생활권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테마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일대 주변을 해서 학원, 대형 병원, 한의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주변으로 해서 생활권들이 조금 이제 갈라지고 특히나 이 북쪽 같은 경우들은 지하철과는 조금 멀긴 하지만 차로 올라가야죠. 버스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휘경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쭉쭉쭉쭉 올라가면 이제 휘경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배봉산이 있고 서울시립대가 있어요. 그리고 중랑천을 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 자체는 이제 자연 환경에 굉장히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여기도 또한 위치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지하철이 없는 이 구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지는 않았던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랑천 넘어가면 이제 중랑구로 이제 바뀌는 이런 구간. 그래서 일단 여기 테마로 놓고 보면 이제 중심부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가인 시립대도 있긴 하지만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많이 이제 밀집이 돼 있어서 이런 학군지에 대한 테마도 굉장히 좀 강한 곳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단지가 좀 큰 것들이 이제 휘경주공 1단지, 2단지 중심부에 크게 위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0년이 넘어간 주공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자체가 굉장히 좀 잘 지었어요. 특히나 이제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가운데 가다 보면은 이 수변공 같은 데가 있거든요. 약간 신축 아파트처럼 정자 세워놓고 거기 위에서 이제 물 같은 거 보고 예전에는 약간 잉어 같은 거 좀 풀어놓고 했다고 하던데 지금은 가서 보니까 이제 물고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원들도 같이 끼고 있는 이런 애들이 이제 국평 기준으로 한 7억대 정도 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7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아무래도 제가 여지까지 다녀왔던 이런 임장구역들이 좀 중심부 베이스로 좀 다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저렴한 단지들이 좀 많이 밀집돼 있다. 7억대 정도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주변 놓고 보시면은 이제 장안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84년식 6월이면 이제 40년 정도 됐죠. 굉장히 좀 오래된 이런 단지인데 가서 보니까 이제 북향 단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북향으로는 잘 안 뽑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또한 이제 사업승인 인가가 낮고 한 746세대로 되는 12층짜리 이제 고층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서울 동부 화밀 터미널이 지금 이제 펜스 쳐 있고 20년 동안 충물로 남아 있었던 이 부지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런 부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이 되거나 좀 규모가 좀 있게 좀 대발이 되는 편인데 여기가 지금 그래도 보시면은 이제 확정이 돼서 이런 모양으로 중랑천변 일대의 랜드마크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굉장히 좀 이쁘죠? 아무래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주거단지, 여기 뒤에 저층형 주거단지, 얘네들은 이제 업무시설이고, 그 아래 상가들까지 해가지고 전체 이제 528세대의 오피스텔, 공동주택, 업무시설이 이제 모여있는 이런 모습으로 개발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위치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딱 그 테마로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랑천을 이제 지나가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딱 보이겠죠. 특히나 이제 동부간선도를 타다 보면은 이게 집 보이는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이제 지하 된다고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잘 보이는 이런 랜드마크로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성빌라가 이제 저층짜리 빌라들이 좀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가칭 휘경 5구역이라고 정비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배봉산 둘레길 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도 제한이 좀 있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12m짜리 고도 제한이 걸려 있었던 이런 구간인데 보니까 이번에 그 고도 제한이 24m, 4m로 정비 구역에 이제 결정이 좀 뒀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 한 600여 세대 정도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좀 극히 24m라고 하는 높이가 한 7층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원래 있던 빌라가 한 4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7층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그 사업성인 면에서 잘 분양을 시키려고 하면은 좀 고급화 전략을 좀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가 이제 오늘 임장의 가장 핵심 테마인 이문 휘경 뉴타운으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차량 보관소 있는 이쪽들은 좀 이제 좀 좋은 분위기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서 보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과 이쪽과는 환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전에 중랑구에서 넘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랑교 버스 정류장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넘어옵니다. 여기서 동쪽에 있는 이제 중랑구 또 구리시 또 남양주 이쪽에서 이제 서울 중심부로 들어올 때 항상 통하는 이 도로교통이 이쪽 라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붐비기도 하고 많은 노선이 지나가는 핵심 구간인데 여기 이문 쪽을 한번 보시면은 대략 위치가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문 회경 뉴타운에 대한 중요성이 이 도로에서도 조금 나타나기도 해요. 왜냐? 일단 여기서 이제 1호선 경의선이 지나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기 도로로 가면은 쭉 가면 이제 종로구랑 연결이 되거든요. 종로 가면은 이제 광화문 그리고 종로 동각 이쪽이랑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출퇴근 노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동대문구가 이제 핵심 노선 중 하나는 이제 종로 이쪽이랑 연결되는 구간이 좀 가까우니까 특히나 1호선 같은 경우 어땠어요? 여기서 넘어가면은 청량리고 청량리에서 넘어가면은 이제 종로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입지에 대해서 보도록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예전에 이 이문동과 휘경동 같은 경우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선호되는 주거단지는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제가 표시했던 이 구간들이 다 이제 정비사업으로 재개발이 되는 뉴타운 규모로 이제 되는 이런 구간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여기가 있는 것들은 그냥 조금 이제 자연 친화적인 동네였습니다. 아무래도 평균 연령대가 좀 높은 여기가 이제 경희대가 있고 한국외대가 있고 한예종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의령이 좀 있어 천장상 아래쪽으로 요런 쪽은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책을 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구간들 요 이제 중랑천의 사이에 끼고 있고 하지만 지금 여기 1호선이나 경의선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지상화로 좀 되어 있거든요. 옛날부터 좀 지어지다 보니까 아직 지하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구간이어서 또 동부간선도로 끼고 있고 이쪽 라인들은 조금은 이제 어수선했던 이런 느낌들은 좀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하화가 되고 개발을 하고 있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나중에 변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뉴타운들과 함께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분양을 하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넣었던 이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교통이 굉장히 좋고 일자리 밀집 지역인 종로랑 연결되는 이런 구간 그리고 자연 환경이 되게 좋은 구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철도교통 때문에 좀 시끄럽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 뉴타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 이문 3-1구역 여기가 좀 대장구역이긴 해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이제 40몇 층짜리로 이제 아파트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 뉴타운이 이제 개발되기 전에는 사실 이문 레미안 1차 2차 그리고 이런 약간 20년 차 정도 되는 이런 단지들과 여기 신임문 역세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아무래도 여기는 조금 이제 차량 기지 바로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좀 갇혀 있어요. 여기를 이제 굴다리 통으로 넘어와야지만 안쪽 생활권도 동사무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주거 단지로서의 기능은 좀 약하긴 했겠죠. 이전에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 회계랑 외계합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활성화가 좀 잘 되어 있거든요. 대학생들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문 레미안 1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외져 있는 또 많이 올라가야지 있는 이런 단지였었는데 여기 주변이 다 개발이 되면서 또 이제 여기 지금 이 1구역과 3구역이 다 지금 공사가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공사 소음에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그런 혜택들을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대형 평형도 같이 있고 고층 아파트로 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원룸들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뻥 뚫려 있어요. 조망권도 되게 잘 나오고 이쪽 라인들로는 이제 정비사업으로서 아파트 고층을 올라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상대적으로 이제 위치가 좀 변모하게 될 구역이 이쪽 라인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학교 3개가 모여 있다 보니까 이쪽 대학 상권이 있는 이쪽 라인에 해가지고 원룸들이 되게 좀 수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테마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신임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지하철 이용도가 되게 좀 많이 떨어져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은 가서 보면 좀 놀랬던 중 하나가 상행으로 가는 거는 여기서 타야 되고 하행으로 가는 거는 이제 건너서 타야 되고 굴다를 지나서 그렇게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고 되게 옛날에 좀 만들었던 노선이다 보니까 특히나 여기 신림구역 가면은 이 굴다리 건너서 여기 가잖아요. 여기도 되게 뭔가 이제 주택들이 되게 오래된 주택들이 좀 붙어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인터넷상 보시면은 초역세권 이런 주택들이 좀 나오잖아요.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이제 지하철이랑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정비를 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옛날의 모습이 좀 남아있는 이런 구간들. 물론 여기가 이제 이문 휘경 뉴타워로 이제 정비 사업들이 계속 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는 원래 이제 이문 2구역이었었는데 이게 몇 년 오래전에 해제가 좀 됐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문군 역세권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이쪽 정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다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 이런 조합사무실이 있는데 전체 이제 99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로 이제 변모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테마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주변에 대한 이 생활권은 이렇고 이문, 휘경, 뉴타운에 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휘경 3개 구역이 있고 이문동에 원래 4개 구역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 구역은 해제가 되고 남아있는 곳들에 이제 재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뉴타운 규모로 해가지고 전체 세대수가 약 한 1만 5천 정도 되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좀 커요. 그래서 일단 청량리랑 전농, 답심리, 뉴타운 이제 뒤을 생활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가 이제 이문동 이제 3개 구역을 보시면 되고 여기 아래 이제 1호선과 이제 경의선 라인의 중심에 껴있는 곳이 이제 휘경 3개 구역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휘경 같은 경우들은
일단 먼저 좀 진행을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구역, 2구역은 이제 휘경 SK뷰랑 해머로 프레스테이지가 이제 먼저 입주를 했고, 3구역이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청약을 했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3구역이 가장 먼저 올해 이제 3개 단지가 이제 분양을 했거든요. 휘경 3구역, 그리고 이문 1구역, 그리고 이문 3구역은 이제 사실 두 개로 좀 쪼개져 있습니다. 두 개로 좀 쪼개져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휘경 3구역 같은 경우 이제 휘경자의 디센시아, 아무래도 이제 이 휘경 구역 중에서는 세개 구역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 3월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이제 분위기가 막 그렇게 막 좋진 않았었거든요. 시세도 되게 많이 낮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84 기준으로 이제 분양가가 한 9억 8천 정도 있었는데 154대 1이라는 경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좀 들어왔었죠. 일단은 여기 껴있는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1호선 회기역, 경의선 회기역, 그리고 여기 외대암역 요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지하철을 이용하기엔 되게 좋아요. 특히나 이 일대들이 지금 상업시설들이 좀 괜찮은 편이긴 해서 그런 장점은 있거든요. 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철도 사이에 껴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지하화 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힘든 시기를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분양을 한 게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 이름도 되게 좀 멋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치하고 있어서 이 외대암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의릉 아래쪽에 좀 위치하고 있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층고 제한을 받는 곳들이 이 북쪽 라인들은 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층으로 올라오고 아래쪽 라인들은 20 몇 층까지인가 그렇게 올라오는 이런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올해 8월에 분양을 했으니까 8월 정도만 돼도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대가 되게 많이 회복을 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때 이제 84 기준 한 11억 정도 이제 분양을 했는데 그때도 110대 1이라는 경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좀 누리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분양을 했던 게 최근에 분양을 했죠. 이문 아이파크, 이문 3구역 여기 이문 아이파크 자리가 여기가 이제 1단지, 2단지가 3-1 그리고 여기 위쪽 의령 아래쪽에 있는 데가 이제 3-2구역으로 이제 3단지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에서 보이고 또 의령을 가리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연재해 이런 보호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층으로 조금 이제 타운하우스 모양으로 개발이 됐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여기서 이제 그 빠진 그 용적률을 이쪽으로 좀 붙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일대가 원래는 이제 40몇 층까지 올릴 수가 없는 구간인데 여기 이문동 3-1구역 같은 경우들은 최대층 40몇 층, 이게 40몇 층이었다니 적어놨는데 41층까지 올려주다 보니까 실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청량리역 그쪽에 이제 전동 답심리 뉴타운 쪽 인근에 이곳만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40몇 층짜리가 있는데 여기도 41층짜리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 외대암역 일대의 랜드마크는 지금 시점에서는 요 이문 3구역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84 기준 12억까지 올라갔어요. 규모도 굉장히 커요. 4,321세대다 보니까 여기 이문 휘경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이제 개발되는 이런 구간 여기까지 합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리긴 하고, 이 지도에서는 이제 빠지긴 했지만, 요 아래쪽에 가칭 휘경, 이제 5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동성빌라 일대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전에 제 지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고도 제한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4층짜리 그런 거를 이제 7층까지 바꾼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비 사업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분양을 진행하지 않은 이제 관철을 조금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런 단지라고 해요. 굉장히 이제 사업 시행인가부터 줄줄이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초등학교 부지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청량리 일대도 좀 빠졌던 부분들이 학교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데 여기 역시도 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일부 구간들은 초등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학교 부지를 좀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중랑천 변 라인을 해가지고 이 일대들은 굉장히 조망권 라인도 좀 좋긴 하겠죠.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정리 드렸던 내용들은 마무리가 됐고 혹시 더 추가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가끔 이제 그 보면은 악플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제 뭐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는 댓글로 이제 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